안녕하세요. 성공 파트너 SPS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대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유명 강사와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지혜도 함께 나눌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할까요?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해 봅시다.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하는 이유는 열등감이나 질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의 성공이 부럽기 때문이죠. 김미경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들리는 험담 소리는 결국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죠. 악한 말은 말하는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 험담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의 불안과 불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타인의 비난으로 채우려 한다. 험담은 자기 회피의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나를 헐뜯는 사람은 결국 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준다. 누군가의 비난은 당신의 중요성을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대처 방법 1. 무시하고 관망하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험담은 결국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김 대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운이 좋았다거나 대충했다는 말을 하더래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신입사원 정 씨는 자신을 질투하는 선배들의 험담을 들었어요. 정 씨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그는 성과로 인정받게 되었죠. 심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험담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들이 나를 욕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야. 대처 방법이 적절히 대응하기. 하지만 가끔은 무조건 무시만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죠. 박 부장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험담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험담을 했던 동료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저에 대해 불만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결해 보고 싶어요. 이 대화로 오해가 풀렸고 동료는 사과했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마케팅 팀장 이 씨는 험담을 하는 직원에게 이메일로 조용히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메시지로 상대방은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험담을 멈췄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하세요.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언급하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제 들은 얘기에 대해 조금만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험담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혹시 제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처 방법 3.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험담은 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비판 속에서 내가 정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를 성장의 계기로 삼아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MC 유재석도 비판은 당신의 성공에 필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거울 삼아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내가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에픽테토스는 비판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도구다. 이 과장은 팀원들로부터 꼼꼼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이내 받아들였죠. 그는 업무를 더 꼼꼼히 처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팀원들의 신뢰를 얻었답니다. 또한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너무 이상주의적이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계기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선 목표 정하기. 험담 중에서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자기 점검 루틴 만들기. 매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기록하며 꾸준히 개선하세요. 대처 방법 4. 긍정적인 관계 형성하기.
험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험담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정 대리는 자신에 대해 험담을 자주 하는 동료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라는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며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그 동료는 험담을 멈췄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교사는 자신을 험담하는 학부모와 정기적인 면담 시간을 가지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작은 호의 베풀기, 상대방에게 사소한 도움을 주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기, 험담이 사라지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 5. 나만의 안식처 만들기. 험담에 지치셨다면 자신만의 안식처를 만들어 보세요. 심리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외부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서 과장은 회사 내에서 계속되는 험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퇴근 후 매일 요가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는 더 강해진 멘탈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또 다른 사례로 한 디자이너는 험담에 시달리던 시기에 예술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감정을 공유하며 회복하세요. 마무리해볼까요? 오늘은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험담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끝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당신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